네, 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오늘은 우중, 그러니까 빗속에 산행을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장마가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또 태풍이 오죠. 근데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 약속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기예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에 갔다가 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소나기 같은 것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중 산행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체온입니다. 비를 맞게 되면요, 잠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20-30분 이상 되면, 이게 빗물이 체온을 엄청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쉽게 지치고, 또 몸이 떨려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체온증을 막는 거는 역시 이제 방수 자켓이나 판초 우위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판초 우위를 택할 거냐 또는 이제 방수 자켓을 택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각각의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의사항만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에 갔는데 이제 이런 방수 자켓이나 판초 우위를 챙겨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남은 거리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몇 시간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예를 들자면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이렇게 앞으로도 더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를 막을 수 있는 곳, 그거는 이제 바위 밑이나 이런 곳이 됩니다. 예, 거기 일단 먼저 좀 피난을 하셔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 비를 계속 맞으면서 장시간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저체온증을 첫 번째 조심하셔라. 두 번째는 이제 길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비가 오면요, 산 속에 비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비가 오는 경우에는 산에 운무 같은 게 끼죠. 예, 비구름이 덮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길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이정표들이 이렇게 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비가 오게 되면 때때로는 이 등로가 유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등로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겨요. 특히 이제 안개 속이나 짙은 안개 속이나 운무 속에서 걸으실 때는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땅만 보고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다 앞을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땅을 보고 걷게 돼요. 이럴 때 갑자기 앞에 절벽이 나와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 한번 잘못 삐끗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급류입니다. 비가 특히 지리산이나 조금 큰 산을 가시면 이 급류가 갑자기 생깁니다. 보통 때는 마른 계곡인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그걸로 빗물이 합류해서 한꺼번에 쏟아져서 건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있더라도 그거를 건널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회 길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물살이 세지 않는 우회 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때 졸졸 흐르던 개울물 이런 것들도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급류가 됩니다. 근데 때때로는 저 정도는 쉽게 건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물의 압력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개울을 건너려고 이제 물이 불어난 개울을 그냥 대충 예를 들자면 한 무릎까지 정도 온다. 그래도 아니면 발목까지 오더라도 위험합니다. 때로는 물의 속도가 빠르면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크게 다치세요. 개울 안에 보면 이게 돌멩이들이 많거든요. 바위들도 있고요. 거기서 부닥쳐서 머리 같은 것들을 다치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개울을 건너실 때는 물이 불어난 개울이나 유속이 빠른 개울을 건너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것도 우회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만약 이제 그 산행대장이 굉장히 그 노련한 사람이라 그러면 자일 같은 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일을 연결해서 그걸 잡고 건너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잘못 한번 쓸려서 내려가면 크게 다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 그 슬립이 나는 것들을 조심해. 이거 낙상사고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특히 비가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 흙길은 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미끌미끌한데 거기서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안반에서 또는 돌무더기에서 대부분의 등산화들은 그런 조건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화강암에 이제 비가 와서 비에 젖어 있다 이러면 대부분의 등산화는 그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밑창은 이드로그립이라고 비브람에서 나오는 거와 또 아크틱 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젖은 안반은 조심하셔야 되고, 돌뿌리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무 뿌리가 이게 또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는 특히 이제 나무 뿌리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밟아서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그 팔다리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헤드랜턴은 항상 언제나 반드시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중산행이 되면 계획했던 것보다는 항상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몰 후에 하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헤드랜턴은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저초원을 조심해라. 그리고 저초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가라. 다음에 그 길을 잃는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길을 찾아내라. 그 다음에 추락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급류에서 또는 개울에서, 물이 불어난 개울이겠죠. 물이 불어난 개울을 함부로 건너지 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그 비에 젖은 안반이나 돌멩이나, 그 다음에 나무 뿌리를 조심해라. 이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